자, 후쿠시마 핵폐수에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그 물리적인 내지는 법적인 구성력이나 영향력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자, 문화나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뭘요? 네.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어제 이 방송을 안 봤는데요. 이런 씨. 왜냐면 저는 어제 원고 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 소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쪽 나라 개똥이 내에서 오염수를 투기하는 데 대한 헌법 소원을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헌법 소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헌법, 이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비롯하여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쫙 관련해가지고 이 헌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투어 보겠다. 그렇죠. 라고 쉽게 얘기하는 말하면 거죠. 대한민국의 정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렇죠. 이거를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해양재판소에는 정부만 그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직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서 이 정부에서는 아예 그거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부작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엄청난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부를 다퉈보겠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다퉈보겠다. 정부가 탄핵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헌법재판소한테 묻겠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제대로 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봐야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들 한두 명이서도 할 수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이 소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느냐, 여기에 뜻을 같이 한 시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송의 의미가 커지고 그리고 경고하는 바가 더 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 100명이 했대요 이거하고 국민 10만 명이 했대는데요. 이거는 일단 느끼는 압박의 차이가 차원이 다른 그래서 거예요. 이걸 한 1000만 명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래야 네.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구인을 하는데 나는 이게 참 청구인이 재밌더라고요. 일단 국민.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일반 국민,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 해양 레저 종사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원래 이제 외국인 신분에서 우리한테 헌법소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법에 그게 있대요.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네. 즉 핵폐수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호받아야 되는 욕망 내지는 권리는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고래가 또 있어요. 고래.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밍크고래가 남방 큰 고래. 저기 밍크고래는 부산 앞바다 쪽에 많이 오고요. 남방 큰 고래 제주도 쪽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도 사실은 이러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 당사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법이. 즉, 따개비라든지 해안에 있는 어떤 생물에 늪에 사는 생물들 같은 이런 생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대리를 물론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그에 대한 법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도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서명을 다 하고 나서
여기 10,000원을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00원을 넣으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민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소송 비용 10,000원까지 하면은 이제 청구인의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네. 헌법 소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올리는 실명화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00원을 투자를 해주시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소송 인단란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저도 했거든요. 네. 어제 했는데 하고 하면서 뭐라도 해야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그 방송에서도 그러시는데 나중에 야, 니 그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 니 뭐 했냐? 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 했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헌법소원 이거 소송 참여인단에 내가 소속돼가지고 내 소송에 같이 이름 올렸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 이거 굉장히 본인 인생이나 나중에 자손들한테 보여줄 아이들 때 위해서도. 이거 정말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소송이고 증거가 될 겁니다. 거기 올라가게 되면 그 명단을 나중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본인 이름 거기서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 헌법 소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QR코드가 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QR코드 접속해갖고 등록하셔도 되고요. 민변에서 네. 홈페이지에 있고 민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저희 그 위에 올려놨긴 했습니다. 네. 링크를.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부담 아니니까 사랑의 열매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당한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거보다 100배 아니죠. 나요. 100배 나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수수료로 빠지는 돈이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 헌법 소원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8월 7일까지거든요. 그리고 10,000원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청구인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했습니다. 저도 지금 했습니다. 했습니다. 금방이죠? 1분도 안 걸려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의 이제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핵폐수 투기에 대해서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저게 일단 하수구 뚫어놓고 그동안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 막 버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셨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을 조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있는 원전도 오염수를 차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이나 설비, 보안 설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 있는 물을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걷어지는, 그러니까 먼저 뜨거워진 원자로에다 물을 뿌려서 걷어진 물을 모은 장치인 거고, 실제로 원자로 내부 안에는 지금도 1000도가 넘는 온도가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상 물이 상시적으로 차 있고 계속해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 연료를 씻어낸 또는 식혀낸다고 뿌렸던 냉각용 오수들이 지하수로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 지하수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양이 300톤이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저쪽 극우들이나 일베들은 이찍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논리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 핵발전소가 내보내는 오염수가 더 심각한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논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리면은 IAEA에서도 명확하게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인정을 해주는, 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일본이 하려는 거는 그 IAEA 원래 규정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방류가 아니고 투기인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투기 같은 네. 거. 그래서 이거는 IAEA 최종 보고서 자체가 IAEA 규정을 위반한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2050년까지 30년만 딱 방류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있는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서의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50년이 지나도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안 되면 앞으로 몇천 년 동안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계속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도 로봇 접근이 안 됩니다. 원자로 내부는. 다 고장나요. 일단 열도 엄청나게 높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마선이나 각종 방사선에 의해 갖고 전자기기가 그냥 고장나요. 그냥 고장나는 고장나요. 거예요. 반도체나 뭐 이런 이게 회로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 방사선에. 그래서 사실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직사예요. 그렇죠. 너무 큰일 강해서. 즉사인데 되게 고통스럽게 즉사한다. 그래 아프대.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데요. 죽어본 사람이 그래. 아니 그 이런 상황이네. 체르노빌 네. 사고 터졌을 때 그 관련해 조금만 찾아보면 그 당시에 그 못 모르고 들어갔다 피폭당한 사람이 그 느꼈던 고통이 그게 이렇게 밖에서 볼 때도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이게 조용하게 아무 고통 없이 보내주면 그게 아니래. 그거는 오히려 자비로운 거지만 그게 아니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앞으로도 절대 치울 수가 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의 규모가 몇천 톤 규모라는 겁니다, 현재. 왜? 이게 단순하게 핵 연료만 한 천 톤 이상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녹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나 흙들하고 다 결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 뽑아내갖고 옮길 수도 없고 차폐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옛날에 체르노빌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최대한의 뭐 방사선이 외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아주 두텁게 콘크리트로 피라미드를 쌓고 그 위에 나무로 덮어갖고 더 이상 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거를 막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는 지형이라는 거야. 10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이 5개 건물 말고 내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녹아내려 있는 핵 물질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성되는 오염수, 그러니까 핵 폐수의 농도나 양은 지금 사실상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뿌리는 거 지금 뭐 새롭게 그 건져 올려갖고 이게 표면에 올라왔던 흙탕물들 걷어들여갖고 그거 좀 걸러가지고 희석해서 보내는 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 어차피 저 재앙은 막을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야. 근데 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왜 하느냐? 우리가 이거라도 했다는 걸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제일 싼 거 한다고 욕하고 있잖아. 돈 많은 애들이 몇백억만 들여갖고 물 타갖고 섞는 걸로 한다. 그거보다 한 2조 원 들이면 땅에다 저장시킬 수도 있고 콘크리트로 고용시킬 수도 있는데 돈 안 들인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탱크 안에 있는 물들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지하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 막지 못할 오염 때문에 어차피 일본은 망해요.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해역들은 죽음의 해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나라는 틀렸어야. 지금 하루에 오염수가 300톤으로 이쪽을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건 오염수가 아니에요. 그냥 오염수보다 한 10,000배는 진할 핵 폐수가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염수가 유출된 게 지하수하고 섞여가지고 그렇지. 300톤이 나간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앞바다에 못 버리고
이게 관으로 연결되고 다른 저 먼 바다에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게 저거는 자연 유출되는 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그냥 나가는 거고. 그냥 나가는 거고 그나마 건져놨던 것들을 우리가 물하고 섞어서 1km 바깥에다 버려요. 이거는 실제적인 오염 증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면제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혹시라도 피해가 나더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우린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일단 한국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먼 나라 사는 니들이 왜 지랄이야? 지금 이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외계인 기술이 와갖고 어느 날 갑자기 저 방사능 물질들을 한꺼번에 클리어 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류는 서서히 저 독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지 나름대로의 첨단 공법을 쓴다 그래갖고 저 오염수가 빠져나가는 물길하고 땅들을 고용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엔 질소 냉각법이라 그래갖고 저기를 통째로 얼리려고 질소를 파이프로 박아가지고 저 주변을 냉각시키고 얼리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구멍을 뚫으면 뚫을수록 유출수만 많아지지 얼질 않는 거야. 왜? 끊임없이 1000도 이상의 핵분열을 하고 있는 저게 앞으로도 몇백 년 동안은 계속 분열을 하고 있을 거거든. 안 식어요, 기본적으로. 땅이. 결국 그래서 생각해낸 건 뭐냐? 어차피 일본이나, 아니, 지금 현재 지구상의 기술로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일어나게 될 50년, 1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국제적 분쟁이나 피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쇼로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프스로 뭐 처리된 거를 뭐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 알프스의 문제점 자체가 세슘, 스트론튬, 요등 이런 거가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교토통신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중수소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안 될 텐데 다른 방사성 물질이 처리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버린대잖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슘이나 삼중수소 못지않게 무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탄소 14라고 하는 그 물질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소예요. 근데 이게 탄소 12가 자연 상태에 있는 거고 14가 지금 핵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사성 탄소인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12는 우리 몸의 일부 구성원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탄수화물, 하여튼 모든 유기물에 들어있는 게 탄소인데 이 변연된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자체가 방사성 핵종인데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거죠. 네. 아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실 탄소를 직접 먹어갖고 이게 흡수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탄소를 원래 직접 안 먹잖아. 음식물을 통해서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데 이게 바다로 나가면 무조건 플랑크톤, 뭐 어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그 상급 생태계 상위 등급의 어류 등을 통해 갖고 그대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려 5,600년 동안. 뭐 그냥 살아서는 계속. 그러니까 그냥 축적이 5,600년 되는. 사는 짐승이 없으니까 네. 죽을 때까지. 네, 가는 거죠. 어떤 짐승이당 식물이라도 일단 이 탄소 14에 노출이 되면 이걸 흡수하는 순간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네. 내가 딴 놈한테 잡아먹히면 그놈 몸속으로 또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걸로 인해서 피폭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중수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이 방사성 위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얘네들은 늘 그 소리 하잖아요. 방사성 물질들은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게 안 뜨기 때문에, 위로 안 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방사성 물질을 일종의 무슨, 저는 좀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방사능이
알갱이처럼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플라스틱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전이량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쌓이게 되면 쌓인 만큼 휘산이 돼요. 옆으로 밀려 나간다고. 네. 이렇게 이거를 뭘로 이해하시면 방사선은 자체가 그 물질이기도 하지만 파동 에너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이 하나 어디에 떨어진다는 건 호수의 물결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해갖고 물결들이 퍼져나가잖아. 그것처럼 방사선이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방사선 입자와 알갱이가 많아지는 만큼 계속 360도 방향으로 퍼져가는 거야.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오도하려고 하는 놈들이 마치 이걸 무슨 미세 분진이나 물질처럼 돌덩이처럼. 돌덩이나 무슨 부유물처럼 바람이 우리 쪽으로 안 불기 때문에 안 와. 해류가 우리 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안 와. 아니, 돌아오는데 6,000년 걸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나 비 같은 것도 오잖아요. 그거 어떡할 건데 그거는? 아니 생각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처럼 전파되는 게 아니고요. 지능이 일종의 주파수처럼 음파처럼 점점 농도가 높으면 농도가 낮은 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퍼져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죽겠죠. 일본 논리라고 하면 도쿄나 이런 데서 방사선 물질이 나오면 안 돼. 바람이 그쪽으로 안 가고 해류가 그쪽으로 안 간다고 치면 옛날에 체르노빌 때도 그랬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바람 방향이 우리 쪽 아니라고 서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북유럽 쪽에서는 아무 걱정 안 했다고. 근데 그쪽 오염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똑같은 논리로 봐야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전역을 다 확산시킨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방사능을 덮어놓기 전에 그 방사능이 유럽 전체를 오염시킨 면적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지금 피해 지점에서. 근데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당할 피해를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고. 더 광범위하게 당하기 더 위해서 광범위하고 조속하게 당해야 되는 빠르게 거고. 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거를 안전하다고 쉴드 쳐주는 짓거리를 일본 방사능은 물에다 타서 먹으면 안전하다는 이런 개 같은 논리를 과학이랍시고 들이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많은 청원에 참석하셔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예행 연습입니다. 지금 있는 정권을 투표로 탄핵으로 처벌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